그래, 지난번에는 약간 2시간 동안 저 혼자 좀 떠든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산수를 좀 합시다. 그래서 오늘 산수를 좀 빡세게 하고, 월요일 날 그 산수를 이어받아서 매우 알아듣기 어려울 법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는 거는 사실은, 특히 오늘에 있는 거는 그 제가 프로젝트를 올려놓은 그 내용을 사실은 오늘 해버릴 거예요, 제가. 예,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약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내가 해버릴 거거든. 거기 있는 대로는. 알아서들 해요. 프로젝트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나보다 잘해야 내 프로젝트 발표할 때. 그러겠지? 하여튼.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어디서 시작을 했냐 하면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우시안 인테그랄을, 그러니까 더블 가우시안 인테그랄에다가 약간 논 가우시안 텀을 넣고서 요 엡실론이 작을 때 클 때 해서 그래서 만약에 요 엡실론이 0이면은 익젝틀리는 요거는 스퀘어 루트 2파이가 2번 나오고 답은 그래서 2파이가 나오는 거였죠. 근데 이거를 굳이 하면 되는 계산을 굳이 투 스텝으로 했어요. y 먼저 하자. 그럼 왜냐하면 y를 먼저 하면 y에 대해서는 가우시안이거든. x에 대해서도 가우시안이고 합쳐서 가우시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아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 y 인테그랄은 이그젝트하게 되는 것이고, 요거를 또 굳이 엑스포넌트에 올려놓고 쓰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엑스포넌트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자. 그래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서 사실은 이게 x 인테그랄이 레인지가 무한대니까 이런 짓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버리면 또다시 가우시안 인테그랄이 근사적인 결과로 나오는데, 요걸 가지고 해봤더니 정말로 엡실론이 충분히 작으면은 충분히 좋은 답을 주더라. 이래 놓고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리노멀라이제이션이다, 이것이. 리노멀라이제이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요번에 배워간다면 저한테 리노멀라이제이션이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가르쳐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똑같은 거를 그냥 코에피션트만 조금 더 넣었어요. 이걸 뭐 m이라고 썼으니까 이게 매스라는 의미겠지. 해놓으면은 어, y 인테그랄을 먼저 한 것 때문에 근사적으로는 최소한 x 인테그랄, 가우시안 x 인테그랄의 요 m이라는 요 값만 살짝 바꿔준 거예요. 이게 정확히 리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시작할 때 m을 베어 파라미터, 끝나고 나서 shift 된 요 값을 renormalized라고 부르고, 요거를 장론 레벨로 그러니까 펑셔널 인테그랄 레벨로 옮겨버리면 정확히 이게 베어 라그랑지안, 리노멀라이즈 라그랑지안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끄집어낸 셈이에요. 물론 이거는 완전 토이 모델이고, 그 토이 모델 한 스텝 나간 아이징 모델, 특히 아이징 체인이에서 똑같은 짓을 했어요. N개 사이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N분의 2개 사이트로 내려가고 sorry, 2분의 N으로 가고 4분의 N으로 가고 데시메이션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경우에는 이거를 심지어 이그젝트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그젝트하게 됐으면 우리가 몇십 년을 걸쳐서 이 양자장론을 끄집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훨씬 더 양자장론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니까 그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어, 펑션 레벨에서 펑셔널 인테그랄, 그러니까 베리어블이 그냥 베리어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베리어블 자체가 인테그랄을 펑셔널 인테그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펑션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펑션이 주어졌어, 리얼 라인의 펑션이 주어졌으면은 그거를 풀리 익스펜션을 하면 코에피션트가 그냥 무한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 무한히 많은 코에피션트를 딱딱딱 정해주면 펑션 하나가 정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코에피션트에 대한 인테그랄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오디너리 인테그랄을 하는 거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라그랑지안 덴서티가 있어요.
필드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야. phi하고 psi가 있어. 둘 다 내가 인테그랄을 해야 요놈들을 퀀타이즈 하는 거에 해당을 한대. 근데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꼭 항상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어떤 물리적인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는 인테그랄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그젝트하게 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그 인테그랄 한 결과를 다시 엑스포넨셜로 쓰는 거야. 요거 남겨둔 상태에서. 그래서 x, y 있는데 y를 먼저 인테그랄을 해버린 거에 불과하죠. 그냥 양의 문제지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이게 리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근데 물론 실제로는 이거를 할 때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은 어느 걸 먼저 내가 인테그랄 하는 게 맞아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은 예를 들어서 이 스칼라 필드와 이게 또 스칼라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 스칼라 필드가 이 스칼라 필드보다 훨씬 더 무거운 애들아. 그리고 이거의 무게가 질량이 예를 들어서 플랑크 스케일이더라. 그러면 그 플랑크 스케일에 있는 무언가가 내가 실험하는 데는 나타날 일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계산에는 직접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내 이론에는 분명히 이게 다이나미컬 필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어요. 내가 고전역학을 하고 있었으면 버렸을 거야. 근데 양자역학에선 그럴 수가 없거든. 모든 게 모든 거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거를 하면 처음에 이게 내가 잘 모르는 무엇이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내가 실험해서 쓰는 거는 이걸 쓰게 될 거예요. 아까 M이 무언가로 바뀌었었죠. 똑같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텍스트북 같은 데서 많이 보게 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필드가 한 개가 있었어요. phi라는 필드 하나만 있었어. 좀 이따 필드 두 개짜리를 example 가지고 할 건데 phi 하나가 있긴 한데 제가 풀이 익스펜션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phi k exponential i k x 이렇게 써놓고서 요걸 제가 두 쪽을 낼 거예요. phi mu 플러스 phi mu 람다. 이틀 전 이야기를 안 잊어먹은 사람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이거를 내가 이 썸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모든 가능한 K를 다 때려 넣고 계산을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론이 어떻게 생겼느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냥 양자장이라는 게 원래 그따위로 생긴 거야. 무한히 많은 푸리에 모드가 있잖아. 무한히 많은 인테그랄 여러분 할 줄 알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K 값이 어떤 람다 값보다 작은 놈에서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람다를 여기다 붙일게요. 그래 놓고 나서 이걸 두 쪽을 낼 거예요. phi mu, 즉 똑같은 썸을 하는데 모멘텀 스퀘어가 mu 스퀘어보다 작은 애들만. 그다음에 나머지. 그럼 얘는 많이 오실레이션을 하는 애고 얘는 오실레이션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애죠. 어떤 의미에서 에너지가 많은 애고 에너지가 좀 적은 애일 거야.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럼 두 쪽을 낸 다음에 얘를 아까 phi처럼 생각을 하고 얘를 아까 psi처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무거운 애들을 에너지가 많이 있는 애들을 그리고 내가 실험해서 직접 볼 일이 없는 애들을 먼저 인테그랄을 해버리자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근데 걔를 에너지 레인지를 두 쪽을 냈어요. 큰 거, 작은 거. 그다음에 큰 거를 먼저 인테그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나타날 거야. 이 L은 엄청나게 복잡한 A일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양자장론 배우게 되면 첫 학기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스칼라 필드를 써놓고 파인만 다이어그램 쓰고 그 파인만 다이어그램에 룹 계산이라는 걸 하고 다이버전스가 있고
리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얘기가 이게 전부 다야, 사실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이 라그랑지안이 쉽게 생겼으면, 가우시안이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실제 우리가 써야 되는 라그랑지안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게 붙어요. 조위 인터액션이라는 거 텀이 붙어요. 근데 여기다가 파이를 두 쪽을 냈어요. 람다를 파이 뮤, 람다 두 쪽을 내버리면 여기까지는 깔끔하게 두 쪽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쿼드라틱이니까. 근데 여긴 안 그러겠지. 이걸 A, B라고 그러면 A 4승도 있고 A 3승, B 1승, A 자승, B 자승, A의 1승, B의 3승, B의 4승. 텀들이 많이 나올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요 놈은 내가 요거의 인테그랄을 하는 과정에서는 요 놈은 마치 그냥 파라미터처럼 그냥 들어오는 거야. 펑션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를 해주는 것이 히커널이에요. 그래서 히커널 얘기를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자, 그러면은 들어갈까요? 아,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먼저 합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그다음에 월요일 날 아마도 약간 해야 될 가장 간단한 장론 이그젬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론 하면은 항상 스칼라를 먼저 배우거든요. 그 스칼라가 단순해 보이는데 고전적으로 당연히 컴포넌트 하나짜리니까 그러니까 맥스웰 티어리보다 간단해 보이잖아.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맥스웰 티어리가 제일 간단한 양자 장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 우리 세상에 가장 중요한 양자 장리 맥스웰 필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하자고요. 제대로 된 게임에서. 자, 여기에 써놓은 요 놈이 자, 요게 맥스웰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맥스웰 요거를 베리에이션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맥스웰 이퀘이션들이 나올 거예요. 요것만 있으면 쏠 수가 없는 걸 되고 그 커런트 같은 커런트나 그 차지 덴서티 같은 게 들어오려면은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차지를 가지고 있는 필드가 들어올 거예요. 스피너가 실제 우리 세상에 그 주된 차지드 필드이긴 하지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컴플렉스 필드 하나로 그냥 치환을 해버린 거예요. 구조적으로 정성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으로는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 이제 양자역학 할 때 게이지 필드, 이 맥스웰 필드가 어떻게 들어오냐를 아마 기억을 할 것 같은데 Q만큼의 G라고 제가 썼군요, 이거를. G만큼의 일렉트릭 차지를 가지고 있는 필드가 있으면은 모멘텀을 이렇게 치환을 하죠.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필드 티어리에서 뭐 별나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칼라 필드, 차지를 가지고 있는 스칼라 필드에 대해서 그리고 일렉트릭 커플링이 G라고 하면은 그래서 보시듯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요 소위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맥스웰 더하기 차지드 스칼라 필드 두 개를 해놓고서 이걸 뭐 스칼라 QED라고 부를 수 있겠네. 이거에 퀀타이즈 하면 돼요. 이거에 패스 인테그럴을 하면 여러분들이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트릭을 쓸게요. 이 트릭을 쓰는 책도 있고 안 쓰는 책도 있긴 한데 어떤 트릭을 할 거냐면은 바보짓을 할 거야. 요거를 요 G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E라고 부르는 차지거든. 그래서 뭐 E 스퀘어 뭐 H 바 C
1이라며, 그치? 그 숫자예요. 애매한 숫자잖아. 1, 0 이런 거는 아니잖아. 그리고 무언가 파라미터는 뭐 리노멀라이즈가 된다며.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 모든 이야기에. 근데 요 상태로 놔두면은 그거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아주 쉬운 트릭을 쓸 건데, 사실은 트릭이라기보다는 이게 더 펀더멘털한 건데, 요 전체를 A라고 제가 부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쓰던 그 A에다가 벡터 포텐셜에다가 2를 곱한 애를 다시 내가 A라고 쓰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렇게 곱했다 나중에 나누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일단 요게 간단해져요. 여기에는 아까 그 파라미터가 안 들어가. 그 파라미터가 어디로 다 빠지냐 하면은 여기로 빠져버려. 이거는 보이죠? 이것도 해줘야 되니? 왜 얼굴들이 별로. 어, 그냥, 그냥 이거 쓰면 돼요. 그러니까 F 틸다도 G를 곱한 것이 F가 돼버렸으니까 F 틸다는 F 오버 G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역시 양자역학에서 많이 배웠을 텐데, 거기에도 보면은 게이지 트랜스폼 할 때 아까처럼 틸다 베리어블을 쓰면은 커플링 콘스탄트가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붙어 있을 거야. 기억을 하는 사람들 있을 거야. 그걸 다 싹 해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돼요. 다 없어져요. 그 커플링이. 커플링은 어디에만 나온다? 여기에만 나온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이게 더 펀더멘털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요 데이터가 밸류를 제로에서 2파이 사이를 갖도록 사실은 우리가 디자인을 한 거고, 만약에 A 틸다를 사용했으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거에 막 지저분하게 2가 하나씩 붙어 있을 거예요. 커플링 컨스턴트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게이지 인베리언스라고 하죠.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게이지 인베리언스를 1번, 어, 깨면 안 된다. 그리고 안 깬다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이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해준다. 왜냐하면은 답이 게이지 인베리언트 해야 되는데 이상한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도 간단히 해주고, 지오메트리컬하되 물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게이지 이론이 나오면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론을 배우더라도 요 형태로 치환을 해서 똑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읍스, 아이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엑서사이즈를 아까 제가 스칼라가 있으면은 스칼라를 두 쪽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이 펑셔널 인테그랄도 아까 얘기와 똑같은 문제가 당연히 있을 거야. 인테그랄을 무한히 많이 할 것이냐. 그래서 어느 정도 잘라줘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라준 거를 다시 나중에 무한대로 복구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사실은 이번 강의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브레인와시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많냐 하면 배운 사람들은 물리는 그 컷업과 상관이 없으므로 무한대로 보낼 수 있다라고 브레인와시가 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은 잊어버리세요. 거짓말이에요.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에 다 람다가 붙어 있어요. 이 필드들도 모두 람다를 가지고 있는 거야. 람다 이상의 모멘텀 혹은 에너지는 일단 제껴놓고서 그 밑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해보자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일 간단하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걱정하고 요거를 보면은 파이 람다거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작은 애와 중간에 있는 애를 잘라야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 M 자체가 굉장히 커버리면은 이거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매스 자체가 에너지를 굉장히 큰 데서 시작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써놓은 거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계산을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거를 exponential of something이라고 부르면 여기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은 아까 x, y가 있었는데 y를 먼저 인테그랄 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는 물론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이 매스가 예를 들어 이 스칼라의 매스가 그 10의 16승 GeV야. 그러니까 플랑크 스케일에 근접, 유니피케이션 스케일에 근접한 애면은 얘를 볼 일이 없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해야 있는데 우리가 볼 일은 없다를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즉, 알 방법은 없지만, 현재로는. 이걸 하면은 그 우리가 볼 일이 없는 그 입자가 내 나머지 가벼운 양자장에 무엇을 하는지가 여기에 인코드가 될 거예요. 물론 입자물리는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입자물리의 홀 포인트는 이런 게 있니 없니를 따지는 거거든. 발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힉스 이야기를 30년 동안 듣다가 드디어 10년 전에 발견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본 적도 없는 애를 들고서 30년 동안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옳은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물리는 약간 좀 더 특별한 면이 있어요. 보통 양자장 이론 중에서도 그 얘기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건데.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요거를 다 인테그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거를 제가 잠깐만요. 그 얘기를 나중에 다시 하게 되겠군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일단.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로 할 거냐 하면은 요 질량이 굉장히 예를 들어 일렉트론의 질량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일단은 요 놈이 되게 무거운 놈이라고 상상을 해봐요. 뭔가 굉장히 복잡한 애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걔는 뭐에서 결정이 될 거냐 하면은 요 놈의 질량,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가지고. 그 자른 파라미터, 람다.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스칼라만 있는 게 아니라 A도 들어있는 거야. 요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에. A는 내가 건드리지 않았잖아. 백그라운드 필드라고 그러는데 그 정보가 살아남겠죠. 근데 살아남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면 게이지 인베리언트한 놈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가 아니라 사실은 F, 즉 라운드 A, 라운드 A 이거 알잖아요. 요 놈은 게이지 인베리언트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거예요. 그 놈만 남을 거예요. 혹은 남기를 바래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 요 놈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가 이제 문제예요. 이 고놈은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요거를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아까 제가 이, 이, 예를 들어서 이런 가우시안 인테그랄을 하면은, 람다분의 스퀘어 루트 람다의 스퀘어. 제가 스퀘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이게 양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요 가우시안이잖아요. 그래서 파이를 요 오퍼레이터, 즉 d 마이너스 파이 람다 스퀘어는 람다 스퀘어, 파이 람다 스퀘어라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사용해서 요 애들을 다 모으면 얘도 일종의 프리에 모드 역할을 한단 말이야. 컴플릿 베이시스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오늘 하는 일이 제가 양자 장론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양자 역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하등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해밀토니안의 양자 역학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내가 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람다 스퀘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어진 해밀토니안의 아이겐밸류들이에요. 이 경우에 근데 특별한 거는 아이겐밸류가 음수가 아닌 경우만 우리가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겐 밸류들을 다 모으고 요거를 다 풀 수 있으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길 거냐 하면은 요만큼에 대한 인테그랄을 한 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겐 모드 하나가 1 오버 스퀘어 루트 람다 스퀘어를 주잖아. 그 팩터를. 그리고 그게 무한히 많잖아. 근데 무한히 많은 거를 끊을 거야. 어느 선까지만. 그래서 그 노테이션이 지금 요 노테이션이에요. 요 놈의 아이겐 밸류를 다 곱한 게 뭐예요? 디터미넌트죠? 그거를 끊을 거예요. 곱을.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은 스퀘어 루트 람다 스퀘어가 아니라 요 놈의 아이겐 밸류가 직접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요 파이가 컴플렉스라서 그래요. 컴플렉스는 뭐예요? 리얼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하는 거야. 리얼 코에피션트 두 개를 인테그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포멀리 쓰자면은 이렇게 생긴 요 네, 키네틱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그거를 phi 어떤 오퍼레이터 O 이렇게 썼을 때 phi 스타 썼을 때 요 놈의 디터미넌트를 분모에 갖다 놓는 것이 요 펑셔널 인테그랄의 결과물이 돼야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요게 다예요. 여기서 시작한 거야. 다 별나게 새로운 거야. 요거에다가 양자역학의 랭귀지를 그냥 집어넣은 게 전부 다예요, 지금. 네. 네. 원래부터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콤플렉스 플레인에서 컨터 인테그랄 말고 콤플렉스 플레인 전체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하려면 dx, dy를 하는 거잖아. 이거를 dz 스타라고 써도 되잖아. 그냥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이잖아.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아까는 제가 파이가 콤플렉스라는 거를 빼먹고 노테이션을 썼나? 아, 음. 그러니까 리얼이었으면 이렇게 썼을 거고 이 경우는 차지를 갖고 있으니까 콤플렉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또 넘어갑시다. 뭔가 항상 하다 보면 너무 당연한 거를 빼먹더라고 내가. 미안.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phi 자체가 콤플렉스 필드니까 후리의 코에피션트도 콤플렉스 코에피션트를 가지니까 그거를 인테그랄을 제대로 하려면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다 해야 되고 그걸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쓴 거예요. 오케이? 자, 주장은 뭐냐 하면은 좀 이따 이제 이걸 볼 건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익스프레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아까 F의 펑셔널이다라고 주장을 했잖아. 게이지 인베리언스 때문에. 그럼 F에 대해서 F 하나짜리, F 두 개짜리, F 세 개짜리 예를 들어 혹은 F에 그라디언트가 붙어 있는 애들, 그라디언트가 다섯 개 붙어 있는 애들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많은 텀들이 나올 텐데 가장 첫 번째 F가 들어있는 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요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따따따는 조금 심한 거지, 사실은. 이놈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거니까. 여기에는 F3승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 모든 게 나올 거야, 이거는. 왜 이거에서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F가 하나짜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어디에서도 제가 로렌츠 시메트리를 깬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칼라가 나와야 돼. 라그랑지아는 스칼라 덴서티잖아. 여기서 만드는 스칼라는 이거밖에 없어. 근데 얘는 뭐야? 0이야. 그렇죠?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걸 4차원에서 하잖아요. 이 계산을 이제 좀 이따 할지 뭐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데 해보면은 아까고 m이 있었고 요 컷업이 있었잖아. 로그가 나오게 돼 있어. 4차원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모든 다 차원마다 요건 달라져요. 요것이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다이버전스의 정체예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랬죠. 람다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넣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못하니까 계산은. 그 얘기를 하면은 어떤 선입견이 들 수가 밖에 없냐면, 아, 그러면 람다를 넣고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소위 레귤러라이제이션이란 것이라고 해서, 그거를 무한대로 보내도 무언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양자장론 관련된 데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럼 람다를 무한대로 보내보고 싶어. 보낼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렇죠? 무한대는 무한대야. 무한대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가지고 숫자를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긴 해. 수학에서도 리고러스한 의미에서. 그 상황이 아니야. 무한대야. 람다를 무한대로 보내면. 오케이?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를 뭐, 저기, 양탄자 밑에 쓸어 넣는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어디서 봤을 개연성이 높은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큰일 났다. 나 이거 동영상 올려야 되는데, 이런 비난을 올려놓으면은 공적이 될 수도 있어. 예. UV 컷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애예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쏘리. 그거 좀 이따 이제 다시 할 건데 대략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할 계산은 그렇게 할 계산이 아니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파일을 프리 엑스펜션을 했다고 치면 프리 엑스펜션을 쓸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요 k 값을 람다보다 작게 하는 k의 크기를 대략 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까 제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요 놈을 람다 스퀘어보다 작게 할 거예요. 거기서 끊을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끊느냐도 사실은 중요해요. 이거를 무자르듯이 거기까지만 할 거니 아니면 무언가 스무드한 방식으로 할 거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하나하나가 다른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리노멀라이제이션 스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이렇게 박사를 오래 한 사람들은 잘못 배울 수게 그냥 많은 게 물리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인디펜던트 한 거야. 그러므로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들었을 거야. 안 들었어? 공부를 너무 안 했나? 혹시 그런 말 들었으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이란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너무나 많은 게 이렇게 푹 던져지니까 잘못 인터프리트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야.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런 거를 끄집어내는 게 이제 오늘 할 일이에요. 이렇게. 뭐 계산을 해야 될 거잖아. 계산 방법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커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히커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람다를 쓰다 람다 스퀘어를 쓰다 했네요. 람다를 쓰고 있네요. 여기에서는. 일단, 요 오퍼레이터가 논 네거티브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하진 않을게요. 아이겐밸류가 음수가 나오지는 않는다. 요건 일단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양자역학에서 했던 아규먼트 잘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레딩거 아톰을 할 때는 네거티브 아이겐밸류가 나오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오버 r 포텐셜을 떼버렸어. 그러면은 아이겐밸류가 p 스퀘어 나오죠. 항상 논 네거티브죠. 요게 약간 그 상황하고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0보다 커요. 0보다 작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의 디터미넌트는 그 아이겐밸류의 곱이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아까 제가 보시면 요건데, 요거를 엑스포넨셜 델타 L이라고 쓰려고 했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은 요 디터미넌트가 아니라 요 디터미넌트의 로그야. 요게 필요해. 요거는 뭐다? 요거야. 프로덕트를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sum of log가 되죠. 고딩 때 배운 거지. 근데 여기 아이겐밸류야. 뭐의 아이겐밸류야? 요 Q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야. 아이겐밸류를 다 썸하는 게 뭐야? 트레이스죠. 요거 계산하는 문제야. 요거를 계산하면 요 놈이 아까 델타 L이라고 제가 불렀고, 그 놈이 F가 있고, 람다가 있고, M이 들어있는 물리적인 정보를 주는 애들일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야? 이게 파이나이 매트릭스였으면 어떻게 해요? 매스메티카에 때려 넣으면 돼. 여러분들은 요새 손으로 계산 안 하지? 다 매스메티카에 때려 넣지? 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챗 GPT에 때려 넣으면 그건 좀 심각한 것 같아. 하지 마. 손으로 해.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요것들을 그냥 로그를 취해서 썸을 하면 되는 문제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음과 같은 조금 이상한 짓을 제가 할 거예요. 무슨 짓을 할 거냐 하면 Q가 A 스퀘어라는 숫자였어. 그러면은 로그 오브 A 스퀘어잖아.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하면은 이렇게 다시 쓸 거예요. 같은 거는 절대로 아니야, 두 개가. 대략 그러니까 로그 오브 A 스퀘어를 끄집어내고 싶은데 요거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수학 문제면은 상관이 없는데 물리 문제잖아. 근데 아까 Q라는 거는 데리버티브 두 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디멘전을 갖고 있는 애요. 레스 디멘전을 갖고 있는 애야. 그러니까 로그 오브 M 스퀘어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당신들이 물리학자라면은 누군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면은 항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왜냐? 로그 안에는 혹은 엑스포넌트 위에는 디멘전리스 퀀터티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 A라는 애가 디멘전을 갖고 있는 애라서 이렇게 써질 리가 없어.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짓을 해볼게요. 이렇게 써놓고 S는 파라미터예요. 이거를 이제 배운 사람들은 슈잉거 프로퍼 타임이라고 불러요. 슈잉거가 파인만의 적수였던 거는 들어본 적이 있나요? 거의 동시에 같은 일을 했는데 파인만이 결과적으로 이겼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뒷사람들이 슈잉거 계산을 안 따라가고 파인만 계산을 따라가서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슈잉거의 계산이 훨씬 더 엘리건트한 계산이야. 그냥 파라미터야. 더미 베리어블이에요. 컷업을 줬어요. 아까 요 람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람다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인저 베리어블 하면 람다를 줬지만은 요 콤비네이션을 새로운 인테그레이션 베리어블 y로 하면 요 밑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수학 문제였으면은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A 스퀘어는 디멘전 에너지의 제곱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센서블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는 사실은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사실 Q 자체가 그냥 A 스퀘어인 숫자였으니까 뭐 디멘전 둘째 치고 굳이 이럴 필요가 없지만은
양자장론의 범주에 들어가면은 요 놈이 람다가 되는데 이 람다가 0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보자. 요게 아까 제가 했던 컷업의 의미일 거예요. 지금 하는 방식에서는. 모든 방식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파인만이 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 아주 미세하게. 아이디어는 같아. 일단 끊어보자요. 그때는 요 놈이 의미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시작할 때 요거를 주지 않으면 시작점이 없어져요. 시작점이 필요는 하잖아. 그 의미는 나중에 곱씹더라도. 그러므로 여기에 람다가 들어오는 것이 매우 괜찮은 이해야. 그리고 이게 왜 같은 의미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요 숫자 a 스퀘어, 아까 이제 람다에 해당하는 그 숫자잖아요. 요 a 스퀘어가 혹시 이랬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 거예요? 요 엑스포넨셜이 너무 커져가지고 사실상 사라지는 거야. 컨트리뷰션이 없어져요. 그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컷업의 의미예요. 아이겐밸류가 너무 큰 애들은 요 놈을 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썰듯이 깍둑 썰기는 아니야. 그렇지만은 스무드하게 엑스포넨셜 펑션을 가지고 하이 아이겐밸류를 컨트롤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파인만 인테그랄, 파인만 버전으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나올 우리가 보통 UV 컷업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보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이겐밸류를 S에다 곱해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를 한 다음에 ds 오버 S 했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트레이스 E-SQ를 집어넣으면 내가 하고 싶었던 그 트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읍스. 요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아까 시작했던 맥스웰 더하기 컴플렉스 스칼라 필드에 대해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꼭 아니어도 돼. 스칼라 필드만 하나 덜렁 있었는데 그거를 로우 에너지 모드와 하이 프리퀀시 모드로 스플릿을 한 다음에 요 놈만 먼저 해봐도 요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냐 하면은 라운드 5 라운드 이거를 제가 노테이션을 다른 걸 쓸게요. psi라고 쓸게요.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그럼 여기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 하면은 라운드 psi 스퀘어, 뭐 m 스퀘어 psi 스퀘어, phi mu 스퀘어, psi 스퀘어, 다다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요만큼을 떼가지고 지금 뭔가 트렁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라운드 스퀘어 플러스 m 스퀘어 플러스 phi 스퀘어 psi라고 부르고 요 놈을 q라고 부르면 아까 했던 그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psi 4승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야. 일부야.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역시 양자장론 근처에 가본 사람은 룹 익스펜션, 파인만 룹 익스펜션이라는 걸 들어봤을 텐데 원룹 익스펜션을 전부 다 썸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자 근데 아까 이제 요게 UV 컬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뭐를 하고 싶었냐 하면은 실제로는 요거를 이거는 시작할 때 그냥 상수로 놓고 시작을 한 거야.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 근데 요거 할 때는 뭐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냐면 두 쪽을 내 가지고 아이겐밸류가 작은 애들, 아이겐밸류가 큰 애들로 두 쪽을 내서 큰 애들 먼저 인테그랄을 해버리자. 이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람다는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을 했냐 하면은 요
트레이스 로그를 계산하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음으로써 해결을 했어요. 이거보다 람다가 크면은 훅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어느 이하의 아이겐 밸류는 건드리지 말자라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것만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로직이 약간 달라. 이게 로우 에너지, 그러니까 하이 에너지는 엑스포넨셜이 작아져서 날려버리는 거거든.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 그 컨트리뷰션을. 근데 요 위에 있는 놈은 그럴 것 같진 않아. 이 엑스포넨셜이 작은 데서도 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요걸 잘 들여다보면, 어, 저기, 그 프로젝트 하는 분들, 요런 것들을 잘 설명을 다른 분들한테 해주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요거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람다가 뮤 스퀘어보다 많이 작잖아? 요 람다 디펜던스가 요 익스프레션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그냥 1을 계속 더해주는 느낌인 거야. 어떤 상수를. 그래서 그 데이터가 들어오질 않아. 이 계산에. 이게 힐 커널이 UV 컷업과 IR 컷업을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할 거야? 가 문제잖아요. 어, 제일 간단하게 트리비얼한 문제를 생각을 해봐요. 아까 어떻게 생긴 거를 했냐면은 Q라는 오퍼레이터가 뭐 이런 거 생긴 거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요 놈에서 나오는 F 디펜던스를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요것이 네. 음. 그러니까 어 음. 잠깐만. 다시 질문이 뭐지? 다시. 음. 예, 요 놈은 요 놈은 그러니까 요거를 해보시면은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써놓고 나서 람다가 작은 경우에는 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로그 람다들의 썸이잖아요. 근데 정확히 로그 람다의 썸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요 람다 값이 뮤 값보다 훨씬 작은 놈의 고피스도 여기 어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놈의 고 람다에 대한 디펜던스를 물어보면 이게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 요 놈의 아이겐 밸류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정보가 요 아이겐 밸류만을 통해서 서바이브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아이겐 밸류 중에 처음 100개는 결과에 나타나질 않아. 결과를 바꾸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A를 바꿔서 요 처음 100개의 람다를 변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변화가 요 결과에 나타나면 결국 A의 로우 프리퀀시 파트가 거기 반영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보시면 돼요. 일단은 오늘은 지금은 믿고 넘어갑시다. 제 주장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안 보이지, 당연히. 이거는 지금 엑스포넨셜이 0으로 가버리니까 쉽게 보이지만, 요 놈은 그렇게 잘 보이지 않거든. 자, 그래서
이게 뭐하고 되게 비슷해 보일 거냐 하면은 여러분 그, 타임 디펜던트 퍼러베이션이라는 거 양자역학 할 때 배웠지? H가 있는데 H0 더하기 H1으로 나눈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타임 인디펜던트 하려면 어떻게 해요? 푸사이는 람다 푸사이를 원하는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푸사이 제로, 푸사이 1, 푸사이 2 따다다는 람다 제로 더하기 람다 1 더하기 아, 같은 의미가 아니겠지? 여기 인티저는 아까 그 람다 n의 그 n이 아니야. 퍼러베이션 여러분 할 때 그 n이야. 이거 하면 무슨 짓을 해요? H1 psi n은 람다, 어떻게 되냐? 어, n, 에이, 쉬운 것부터 합시다. H0 psi 1은 람다 1 psi 0 더하기 람다 psi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터레이션 하죠, 여러분. 물론 이걸 세컨에서 이상 가본 적은 아마 없을 거야.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이거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Q라고 부른 애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해밀토니안의 그냥 특별한 경우예요. 그쵸? 요 Q가 해밀토니안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퀘이션 자체를 보면은 사실은 슈레딩거 이퀘이션하고 거의 똑같아. 타임 대신에 S 혹은 I times time 대신에 S가 들어왔지 사실상 non relativistic 슈레딩거 이퀘이션하고 똑같은 일이고 어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포지션이 두 개네. 그렇죠? 왜 두 개냐 하면 이게 앞에 제가 써놨나요? 이걸 제가 안 써놨군요. 죄송해요. 자, 요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어 X가 포지션 베이시스 양자역학이에요. 이거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양자역학인데 요게 무슨 소리냐 하면 X 예를 들어서 어떤 컴플리트 아이겐 베이시스가 있었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모드일 수도 있고 다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모드 상관이 없어. 컴플리트 베이시스이기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면 되잖아요. sum over nm. 양자역학이 주어지면 해밀토니안이 주어지면 여러분 정의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nm이 해밀토니안 Q의 아이겐 모드였다. 그럼 더 간단해지지? 왜냐하면 해밀토니안은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를 만들어주고 사라져버리고 psi nx 스타 psi ny 양자역학에서 잘 다루지 않는 양이지만 양자역학에서 여러분들이 아이겐 모드를 다 알고 아이겐 밸류를 다 알면 만들어낼 수 있는 애예요. 그리고 요거를 어떤 이퀘이션을 만족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요거를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하는 거는 S 대신에 IT를 사용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 오케이? 거기서도 똑같은 양을 정의할 수 있었을 거야. 굳이 필요가 없어서 안 했을 뿐이야. 근데 쉬운 거는 그걸 알았지. 요거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를.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해밀토니안이 뭐냐 하면은 인터액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경우에 뭐예요?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생겼겠지. 왜 H바가 없냐고 투덜댈 거면은 곤란해. H바는 1이야. 내 H바는 무조건 1이야. 오케이? 요게 제일 간단한 플레인 웨이브 주는 개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요거 플레인 웨이브 써놓은 다음에 아까 같은 플레인 웨이브 여러분들 다 알잖아. 아이겐 모드 다 알잖아.
그거 다 때려 넣고서 조금 전에 했던 그 인피니트 썸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정확히 요게 나와요. 믿어져? 이거를 굳이 플레인 웨이브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디라이브 할 수도 있겠으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요 이퀘이션이 만족하는지만 보면 되잖아. 요, 그러니까 HQ0라고 제가 부르고 있으니까. Q0 여기다 때려 넣고서 요거 여기다 때려 넣고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 되잖아. 하면 딱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아까 제가 인피니트 썸을 할 때 요 사이드를 아마도 노멀라이즈를 잘 해야겠지. 그래서 그 노멀라이저를 잘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S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 psi 스타 X, psi Y의 썸이니까 이게 우리가 complete basis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쓰는 그 콤비네이션이지. 그러므로 델타 펑션이 나올 거야. 델타 펑션은 포지션 베이시스에서의 아이겐, 포지션 베이스의 아이덴티티에 해당을 하는 거니까. 요게 전부 다야. 여기서 시작하면 돼. 여기서 시작을 한 다음에 아까 제가 H0 플러스 H1 있을 때 요 놈을 어떻게 퍼터베이션으로 트리트하고 푸사이도 어떻게 쭉 하이어 오더 익스펜션을 하는지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냥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베리어블이 두 개인 것 때문에 살짝 복잡해졌을 뿐이지 아이디어는 완벽히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익스펜드를 하면 그래서 그 논 트리비한 파트 아까 제가 A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뭐 A 라운드 A 제곱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서 그거를 퍼터베이션으로 트리트를 하면 퍼터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하고 웨이브 펑션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인피니트 하면 다음과 같은 리커전 릴레이션이 나와요. 그리고 제로를 알고 있어요. 리커전 릴레이션이 있고 이니셜 밸류를 알고 있으면 그냥 계속 하면 되죠. 끊임없이 이터레이션을 하면 돼요.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를 보여주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이 계산은 사실은, 슈윙거가 그, 그, 이제 그 QED를 했지만, 실은 지금은 저처럼 촉근이론은 하는 사람들, 중력하는 사람들한테 필수 불가결한 툴이 돼버렸어요. 한 세기가 더 지나면 슈잉거가 파이만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런 구체적인 건 얘기는 안 할 건데, 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다 베타 다 S라고 썼네.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S의 파워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n번째 이터레이션에 S에 n이 붙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아까 썼던 요 Q1이 있잖아요. Q1에 뭐 예를 들어서 A 라운드가 붙어 있느냐, 뭐 델타 X, 델타 X가 붙어 있느냐,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파워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S의 파워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제로스 오더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무런 인터액션이 없으면 이 파워가 딱 정해져요. S의 마이너스 D 오버 2 승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하면은 여기에 S의 파워가 붙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4차원이면 S 제곱분의 1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S짜리도 나올 것이고, S제곱짜리도 나올 거고, S3승짜리도 나올 거고, 쭉 나올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을 거냐 하면,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을 건데, 그렇다고 요 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한히 많은 텀이, 제가 아까
그 디터미넌트 계산을 제대로 하면 무한히 많은 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F 스퀘어를 하나 보여주었죠. 그놈이 여기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S 제곱에 붙어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간단한 디멘션하게, 그러니까 내가 랭스, 에너지가 서로 반대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죠. S는 랭스의 제곱에 해당하는 디멘전을 가지고 있고, 람다는 랭스의 마이너스 2승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고, F도 L의 마이너스 2승에 해당하는 디멘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거 따라가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지티브 파워가 계속 쌓이는데 그 중에 뭐를 들여다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재밌느냐를 배우는 거가 양자장론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요.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좀 열심히 따라가 보면 남는 게 많을 거다. 약속은 제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돌아옵시다. QED, 스칼라 QED라는 애로 돌아올게요. 얘가 뭐냐면 A가 있었고, 컴플렉스 스칼라 필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나왔었냐면 1 over G 스퀘어, F 스퀘어, D 파이 스퀘어, 어쩌고 저쩌고 있었고, 요 D는 어떻게 생겼어요? 라운드 빼기 A 스퀘어, IA 스퀘어. 그래서 요 놈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고 혹은 아이겐밸류들로 만들어진 히커널을 만들고 그 히커널을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찾으면 참 좋겠다가 된 거야. 그래서 이미 잘 아는 요만큼이 있고 나머지 복잡한 애들을 들여다보면은 대략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사실 A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A 뉴 델타 X 뉴 2분의 1이라고 쓸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마그네틱 필드, 일렉트릭 필드가 잘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의 그라디언트는 일단 무시해 보자. 아까 제가 S의 파워는 디멘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랭스 디멘전, 에너지 디멘전에 따라서 스케일링 디멘전. 근데 이게 데리버티브가 하나 붙는 순간 디멘전이 하나 올라가요. S가 하나 늘어날 거야. 걔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게이지 필드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코렉션을 그 다음 스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짓을 하면은 아까 제가 약속했던 결과가 나와요. 자, 제일 첫 번째 텀은 뭐가 나오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애들. A가 0이었을 때의 값. 걔는 그냥 이거야. 공간 적분 나오고 이런 적분 나오는데 이거 어마무시하게 다이버전트예요. 람다 4승처럼 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를 무한으로 함부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를 이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보내고 싶은 거와 보낼 수 있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요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은 계산을 하고 나면 dx 4승, 람다 4승 곱하기 숫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생긴 텀을 부르는 말이 있어, 물리학자들이. 입자물리나 장론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중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 맘대로 갖다 버릴 수가 없는 텀이에요.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 해결이라는 것이 이게 없어지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찾아보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네비터블한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에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안 나오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이 하나 있어. 디멘전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 걔도 믿으면 안 돼. 이런 소리 자꾸 하면 입자물리 하는 사람들한테 짱돌을 맞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런 게 나오네. 제가 요 놈은 이제 x의 4차원이니까 DSS 있었고 S의 제곱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놈이 요 놈이거든. 근데 제가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하면서 S가 붙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S가 두 번 붙는 애들이 뭔가를 찾아보면 항상 요거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요만큼이 나와요. 근데 요거 보시면 이게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ds 오브 s야. ds 오브 s를 인테그랄 하면 뭐가 나와요? 로가리즘 나오잖아. 얘는 그래서 m이 작으면 예를 들어서 뭐 m이 작으면 말이 조금 안 되긴 한다. 기본적으로 m이 m제곱이 람다 제곱보다 작으면 얘는 로그 람다 제곱 m제곱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은 여기서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요거를 인테그랄을 먼저 했는데 지금은 뮤 없이 했어요. 아까 1 오버 람다 스퀘어에서 인피니티까지 ds 오버 s를 했어요. 요 결과를 I for m 오버 람다라고 제가 부를게요. 그냥 펑션이야. 복잡한 펑션이야. 이름도 있을걸, 이게? 그 인테그랄 테이블 이런 데 가면은 그 스페셜 펑션 중에 복잡한 스페셜 펑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얘가. 그리고 요 놈이 요 값이 충분히 크면은 로그와 유사해질 거예요. 자, 제가 시작을 할 때 요 여기서 시작을 했어. 그리고 요 놈이 여기에 있는 요 코에피션트의 분모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렉트릭 커플링이라고 부르던 애가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내가 를 가지고 람다 setup을 가지고 이 인테그랄을 여긴 아니다. 시작을 했을 때 어, 내가 인풋으로 집어넣은 무엇인가였어. 숫자였어. 그러면 여기에 사용한 제가 G라고 쓰기 아니라 E라고 이제 보통 쓰겠지만은 G 스퀘어가 E 스퀘어와 같은 거예요. 이 값을 무엇을 집어넣는 게 옳았느냐. 그래서 E 스퀘어가 100, 왜 안 써지지? 137분의 1 H바 C였느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할 때가 온 거야.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게 맞았어? 아니면 뭔가 딴짓을 했어야 됐어? 근데 계산을 하고 났더니 요만큼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크고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보통 일렉트론의 질량은 0.5 MeV, 밀리언 일렉트론 볼트인데 요 값이 M 값이 이거에 M 일렉트론의 10의 10승배 우리가 볼 일이 없어. 얘는 어떤 실험을 해도 나오지 않아. 근데 있기는 있다고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그럼 이걸 해야 되거든, 내가. 내 맘대로 잘라낼 수가 없단 말이야. 양자역학에서, 양자장론에서, 양자역학에서도. 그러면은 뭐를 한 거냐 하면 10의 10승 MEB에 있는 무언가 있다는 거를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나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걔들을 인테그랄을 먼저 하고 남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쿨롱이 실험을 했을 때는 뭐 일렉트론도 몰랐겠지만 일렉트론의 질량의 10의 10승배에 있는 무슨 스칼라 파티클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콧방귀도 안 꼈을 거 아니야.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양자 역학의 렐름으로 들어오면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야. 요만큼은 해줘야 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남냐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실험들은 요 아까 아퀘어보다 훨씬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써야 되는 일렉트릭 커플링이 무엇이냐가 질문이 남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요 놈들은 내 실험에 최소한 내가 볼 방법은 없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간접적으로 들어간 걸 버릴 수는 없단 말이야. 요런 일이 생겼어. 근데 요렇게 뭐로 해줬냐 하면 원래 계산을 위해서 시작했던 1 over g 스퀘어를 바꿔줬네? 바꿔줬죠? 이게 137 곱하기 뭐 그런 걸 거 아니야. 근데 그 숫자를 라고 생각했으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이 상태에서 질문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17분의 이거 왜 이러지? 소리가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37을 4로 나눈 값이거나 요 놈이 137을 4로 나눈 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 근데 나는 어떤 애예요? 쿨롱의 실험을 하는 사람이야. 아주 무거웠던 무언가 퀀텀 파티클이 있는 거가 내가 알 이유가 없어. 내 실험을 할 때. 쿨롱이 그거 몰랐다고 실험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잖아. 결론은 뭐예요? 이놈이 쿨롱이 사용했던, 쿨롱이 디스커버 했던 그 일의 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얘기가 좀 이상한, 얘가 쿨롱이 쿨롱이 발견했던 그 일렉트릭 커플링을 가지고 만들어진 애면은 얘는 딴 애야. 얘 더하기 얘가 우리가 실제로 쿨롱이 발견했던 그 숫자라면은 쿨롱이 발견한 그 숫자의 일리가 없어요. 왜? 그만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이 풀이를 시작을 할 때 요 값을 137분의 4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요 놈이 빼진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만 결과적으로 옳은 답이 나오죠. 오케이? 그 얘기는 제가 여기 노테이션을 되게 엉성하게 썼지만 노테이션을 제대로 썼다면 모든 데 람다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도 람다가 붙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람다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 실제로 쿨롱이 만들어졌던 그 숫자가 만들어지도록 요거를 고려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벌써 함부로 람다를 무한대로 보내면 안 되겠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 이거는 정해진 거야. 이미 두세기 전에 이미 정해진 값이야. 이건 버릴 수가, 현실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계산 결과를 보면 요 더해진 게 양수예요. 이게, 아, 이게 제가 지금, 그러니까 로그 사실은 큰 놈이 이렇게 있고 양수야, 이게. 근데 무언가에다 양수를 더해서 요게 나와야 되거든. 그렇지? 그 얘기는 얘는 얘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사실은 요 놈이 지금 람다가 약간 고무줄이잖아, 현재. 내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리고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 왜냐? 우리는 람다가 무한대인 거를 상상하고 시작을 했잖아. 과연 람다를 무한대로 보낼 수 있느냐가 질문이긴 하지만 무한대로 보내고 싶은 욕구는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걸 정말로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놈이 무한대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놈은 사실은 마이너스 시작을 해야 돼. 그것도 문제이지만 마이너스 무한대 가기 전에 이 값이 이 값하고 같아지는 순간에 요 놈이
0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G가, 그러니까 G 람다가 0이 되는 순간이 올 거야. 이렇게. 근데 G 람다의 인버스가 지금 0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G 스퀘어는 무한대로 가는 점인 거야. G가 뭐예요? 커플링 콘스탄트예요. 이 커플링 간 상황에서 개인은 도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 하지만 있는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를 스칼라에 대해서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숫자까지 다 드렸어. 이 제가 이 i4를 여기다 심지어 써놓기까지 했다. i4가 요거예요. 양수예요. 람다가 크면 실제로는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아는 물질들은 스칼라가 아니고 대부분 다 스피너란 말이야. 전자가 대표적인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스피너 계산을 해야 돼. 스피너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지 않을 거니까 그냥 숫자만 던져줄게요. 여기 있다. 그래서 요게 내가 패스 인테그랄 처음 쓸 때 손으로 집어넣은 무언가고 요 놈이 패스 인테그랄의 결과로서 얻는 실제 일렉트릭 커플링이야. 에서로 만들어진 애야. 스칼라가 요만큼의 양의 퀀터티를 주고 스피너가 요만큼의 양의 퀀터티를 주고 요 i4는 아까와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양수고 로그 람다 오버 m처럼 무한대로 가는 애야. 그러니까 스칼라든 스피너이건 결과적으로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똑같은 일을 여기는 지금 제가 ds 오버 s를 할 때 UV 커런만 주고 한 거예요. 왜 이래도 상관이 없냐 하면 요 매스가 아까 했던 뮤 스퀘어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중간까지만 하고 싶어. 내가 이 계산을 10 to the 10 GeV에서 시작을 해서 LHS 스케일까지만 하고 싶어. 근데 LHS 스케일은 일렉트론 질량보다 훨씬 크잖아. 그런 계산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뮤 스퀘어 집어넣고 요거를 1 테라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게 맞춰주면 돼요. 예, 그 계산도 할 수 있고 똑같은 계산이에요. 레인지만 그냥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요런 짓을 하는 거야. 실제로는 이 계산할 때 모멘텀 스퀘어를 컷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겐밸류를 컷업하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데 요 값이 쿨롱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G라고 계속 불렀지만 여러분들은 E 스퀘어라고 많이 봤을 거고 요 값이 137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변화가 없다가 일렉트론 매스를 만났어. 0.5 MeV. 그럼 일렉트론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 일렉트론이 얘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 놈을, 이펙트를, 요 놈이 콘스탄트로 오다가 일렉트론 매스, 요 뮤가 일렉트론 매스를 만나면은 논 트리비한 펑션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렉트론이건 스칼라건 상관이 없어. 차지드 U1, 그러니까 맥스웰 티어리를 퀀타이즈 한 다음에 거기다가 스핀이 0 혹은 스핀이 1인 어떤 매터를 주더라도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뭐를 그리고 있는 거냐면은 말하자면 1 오버 G 스퀘어 시작했던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는 뒤집은 그러니까 1 오버 G가 로그처럼 갔잖아요. 그걸 그냥 뒤집은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고 항상 어디선가 어떤 파이나이 값에서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의 여기가 어디예요?
G 스퀘어가 0이 되는 것. 그러므로 G 스퀘어가 무한대인 것. 근데 이게 스트롱 커플링이니까 계산이 어렵네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계산 못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 유차역학은 몇백 년이 지나도 우리가 못 풀고 있거든. 근데 그 문제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보세요. 어, 여기 이미 있다. 요거잖아요. F제곱에 1 오버 G 스퀘어가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요 값이 거꾸로 백트래킹을 하다 보니까 아주 큰 에너지에서 시작을 하면은 어느 순간 음수가 돼야 돼. 내가 G 스퀘어라고 쓴 거는 음수가 아니길 바라니까 G 스퀘어라고 썼을 건데 음수가 돼야 돼. 근데 요게 음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플러스 숫자 F제곱이 돼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인테그랄을 하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엑스포넨셜 x 스퀘어에 dx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시작점이 없어져요. 시작점 자체가 중간에 이상한 일 일어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패스 인테그랄이라는 것 자체를 시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스트롱 커플링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가 아니야. 양자장론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 이런 양자장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요 코에피션트가 음수가 되면 이 양자장론의 시작점이 없어진 거예요. 선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약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우리가 굳이 선조를 매일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선조가 우리들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 이거는 우리들의 조상이 있었다는 거를 그냥 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어떻게 복잡한 애를 떠나서 시작점이 사라지는 거야. 이론의 시작점.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퀀텀 필드 티어리라는 걸 가지고 조물조물 하고 있었는데 그 퀀텀 필드 티어리 자체가 데피니션 자체가 이상하더라 해서 시작을 하는 거야. 데피니션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하고 있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양자장론을 접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뭐 어쩔 거야. 양자장론에서도 맨날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한다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야기를 해주고 잘못 이해한 결과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켄 윌슨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말이 괜찮았어. 이해를 못했으니까. 왜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서 옵저버블한 양들이 나오는지를 근본적인 이해가 없었어요. 서로 컨시스턴시까지는 봤으나 리노멀라이저빌리티라는 말을 사용해서 왜 그래도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윌슨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났더니 여기에는 이론이 존재하지 않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맥스웰 띠어리 더하기 차지드 필드가 있는 띠어리를 양자장론을 어디선가 만들고 시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어느 에너지 스케일 이상에서는 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프레임워크에 날아가 버리는 거야. 프레임워크의 문제야. 그러니까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워크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물론 이제 많은 재산을 남겨주셨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한테는. 잘 살고 있거든? 선조의 선조가 무엇을 했던 거와 상관이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이. 그러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이해 안 되는 거는 나중으로 미루는 거야. 숙제가 어려우면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 숙제를 밀어놓고 일단 요 밑에서만 생각을 해보자. 이게 입자물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잘 써먹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쿨롱 실험도 할 수 있고 LH 실험도 잘 하고 있어요. 이론과 잘 맞아요. 여기에 이제 리노멀라이저빌리티라는 윌슨이 얘기하지 않은 어디셔널한 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한 문제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요거를 잠시 잊어버리면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실제로 QED에서 요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스케일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플랑크 스케일보다도 훨씬 더 높은 데서 생기는 문제예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무언가 근본적인, 네이처의 근본적인 걸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거야, 이 질문을. 그래서 사실은 그래니피케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스트링 티어리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당한 데서 끊을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 노나빌리안 양비를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건 학대에 가까우니까 안 할 거고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 이게 저기를 안 그렸네, 내가. 아까 QED에 해당하는 거를, 그렸군요. 아까 QED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면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디. 근데 스탠다드 모델은 QED도 있지만 다른 소위 노나빌리안 게이지 티어리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QED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냐면 어느 스케일 이상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어퍼 바운드가 있다고, 람다가. 근데 이 다른 아이들은, 다른 힘들은, 양력, 강력 얘들은 반대의 성질이 있어. 줄어들어. 하이어 스케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얘들은 최소한 이 문제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람다를 실제로 무한대로 보내는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4차원에서의 유일한 이그젬플이 이 양밀디얼이라는 애들이에요. 그냥 아까 사인이 하나 아까 I4 앞에 숫자가 있었잖아. 그 숫자 앞에 있는 사인이 뒤집혀요. 어떤 테크니컬한 이유로. 근데 다른 이그젬플이 없어. 4차원에서는. 얘만 이렇게 생겼어. 그 얘기는 컨티뉴어스한 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랜 유니피케이션이라는 거를 하는 거야. 그랜 유니피케이션은 뭐냐면 아까 QED, 맥스웰 티어리를 퀀타이즈한 걔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걔 말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양밀이라는 애들은 훨씬 좋아 보여.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그래니피케이션에서는 그 맥스웰 티어리를 양밀 티어리의 한 조각으로 구현하는 특정한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가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양밀을 따라 내려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람다를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입자물리를 배울 때 있는 그 람다를 무한대로 실제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생길 거예요. 중력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시간을 참 절묘하게 잘 맞췄네요. 그 중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거를 마지막 시간에 할 건데, 화두는 뭐냐 하면, 컨티뉴엄 리빙.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야? 람다를 무한대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람다를 어느 이상 안 보낸다는 얘기는 어떤 랭스보다 작은 거를 풀오버하는 프리퀀시를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스페이스 타임의 기본적인 가장 작은 길이를 정해놓고 그거보다 큰 애들만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윌슨의 입장에서는 완벽히 괜찮아. 왜냐하면 윌슨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티스를 아주 촘촘한 레티스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도 중요한 정보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레티스를 10분의 1씩으로, 그러니까 레티스 사이트의 개수를 10분의 1로, 즉, 레티스의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10배씩 늘려서 무언가를 해도 그러니까 근본적이라고 하면 되겠고. 중요한 건 우리가 관심 있는 거에는 영향을 안 준다. 자석을 만든 데에는 하등의 그 디테일이 필요가 없다. 여기를 보고 있는 거야, 여기만. 그래서 고체 물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양자장론의 이런 모습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입자 물리를 하고 중력을 생각하고 가장 근본적인 힘이 뭐고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안 되잖아.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LHC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LH 스케일도 궁금했지만 지금은 뭐가 궁금하냐 하면은 10의 16승 GeV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는 어떤 이론이 옳은 이론이냐가 궁금한 거야. 입자물리가 다 그런 거잖아. 촉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은 거에 중간 과정이 입자물리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걸로 모자라. 그거보다 더 가야겠어, 나는. 중력을 포함을 해야겠어. 그러면은 이 컨티넘 리밋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강의의 부제목이 뭐야? Is the world continuous가 강의의 제목의 부제목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시간이 넘었네요.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